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미용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회현상과 경제적 형상, 그리고 이때 유행했던 스타일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 헤어 미용의 흐름과 사회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트렌드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발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930년대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1930년대에는 자, 1929년 미국의 경기 대공황으로 경제가 폭락되었으며 각박한 현실의 도피처로 영화와 배우들이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실업률의 증가로 직업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옴에 따라 여성스러운 위복과 헤어스타일이 부활하게 된 거죠. 이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사회적 환경은 보면은 뉴욕 주식 시장의 대폭락으로 인한 세계 경제 공황 시기로 패션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1920년대 활동적인 모드와 상반되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허리선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몸에 꼭 맞고 어깨가 넓고 각이 진 롱앤 슬림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예술사조는 자, 초현실주의, 모더니즘이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스키아파렐리, 비오네가 있었다.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세전으로 경제 강대국이 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점철된 시기였고 미국은 자국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을 거두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미국 사회는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까지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농경사회, 도시사회, 그 다음에 서비스 사회, 정보산업사회 이렇게 사회가 성장하면서 문화적인 코드나 시대적 아이콘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30년대를 우리가 익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광대한 소매상 제국이 성립되어 소형 전문 매장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생산 라인의 기술은 중공업에서 의복 제조업으로 이전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소비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의 산업과 발명 또 문화창조의 시대였죠. 그리고 최초의 홀리데이, 휴가라는 개념이 생기고 근로시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제 생각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영화 배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크레타 가르보가 이제 대표적인 영화 배우겠죠. 그러면서 밑에 사진도 보면은 나치즘 나오고 우리 킹콩이라는 영화. 리메이크도 한번 했었죠. 이러한 것들. 자, 문화 쪽을 보면은 예술과 건축에 기능주의가 적용되었으면서 장식 예술 분야에서는 아르데코는 직선이었죠. 아르데코 양식이 나타나고 아르데코는 아르누보. 아르누보는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연의 마음, 곡선 양식이었죠. 그러면서 단순화시키고 입체화시켜 기하학적 형태로 이행시킨 미술 양식이 선보이게 됐죠. 그래서 또 우리가 초현실주의 해가지고 살바토르 달리의 뭐 시간의 습작, 뭐 기억 이런 거 작품들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자동기술법, 위치전환법, 오브제의 도입 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다다의 근원으로 찰 수 있습니다. 다다는 어때요? 프랑스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목각 인형을 다다라고 그러는데 남들이랑 생각이 틀리고 남들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이제 다다죠. 그래서 뭐 약간은 모호하고, 전에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다란 기존의 사상, 철학, 전통을 불신하고 새로운 것, 파격적인 것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진정한 욕구에 충실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화가는 달리, 막스 에런스트, 르네 마그리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미술전이 우리나라에서도 간간히 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을 생각할 때 중요한 작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는 30년대는 스윙 댄스라는 음악 장르가 이제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90년대 초 레트로 스윙 음악이 인기를 얻고 이렇게 리메이크식으로 리바이벌 돼가지고 다시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배우는 크레타 가르보 해가지고 특징은요,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높고 가는 할 모양의 눈썹. 그래서 이게 또 90년대 초반에 또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 화장과 비슷한 무표정하게 보인다.
그리고 눈 가장자리 밖으로 뻗은 아이라인, 이렇게 아이라인 뻗은 거 보이죠? 그 다음에 광대뼈, 눈 주위 이런 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 쪽이 유행을 하면서 윗입술하고 아랫입술보다는 양쪽 입술 끝을 더 늘린 거, 그 다음에 긴 인조 속눈썹, 이렇게 볼터치는 볼뼈 밑으로 이런 것들을 유행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그렇게 하면서, 자, 헤어 디자인의 역사 30년대 보면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영국의 스피크만, 우리가 미용 자격증 시험 볼 때 꼭 나오죠? 그래서 두 발의 케라틴, 단백질이죠? 화학구주를 이용해 열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히팅 웨이브가 머리가 많이 상하니까, 이제 히팅 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은 퍼머넌트, 콜드 웨이브 시술이 이제 1욕제, 2욕제, 3욕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SS 결합이라고 그러죠. 시스틴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연구가 완성이 되었고, 이 당시 때 또 배우인 질 할로우가 금발의 머리를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금발이 되고 싶은 열망에 의해서 브릿지, 탈색 같은 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르마도 보면 한복판이나 옆으로 하고 커다란 웨이브를 만들어 기뮤트로 한 개 롤을 만들어 신용,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살짝 올리는 것 등이 유행을 했죠. 자, 그러면 40년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전반적인 흐름은,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죠. 39년에서 패션에 큰 변화가 없고 패션의 공백기. 자, 전쟁의 영향으로 밀리터리룩, 그렇죠? 군인 의상이죠. 유행하였고, 의상과 소재의 디자인을 제한하는 유틸리티 클로우스가 나타났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이 여성적인 라인의 뉴룩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실루엣이 변하고 유행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회 환경은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히틀러, 유태인 다 납했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어때? 유태인이었죠?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그러면서 개발한 거 알죠? 핵폭탄, 원자폭탄이요? 그러면서 원자폭탄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면서 전쟁 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양대 냉전 체제로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는 CIA 첩보부를 출범시키고 이제 정보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러고, 자, 전쟁 기간이니까 어때요? 군복, 각이진, 아르데코 양식의 의복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패션 경영 능력이 발달을 꾀하였고, 기성복의 품질이 향상됐고, 대량 생산을 해야 했죠. 군이니까. 그러니까 제조기술. 의상 같은 경우 때 군복도 대량 생산으로 딱딱 찍어내야죠. 이런 이제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한 건 이제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능적인 의복이 보급되었고, 자, 나일론이라는 소재가 본격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패션 쪽에서는 비키니, 그쵸? 비키니가 선을 보이게 됐고, 그러면서 패션의 공백기라고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문화적인 걸 보면은 영화, 음악, 카페 등 대중문화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였고, 전쟁 후에는 교통통신기관의 급격한 발달과 잡지 및 TV의 보급으로 패션의 이제 국제화가 됐죠. 그래서 레저 스포츠가 발달하고 남성복의 표준화며 여성복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술 쪽에서는 입체파, 큐비즘 이후 구축주의, 구성주의죠. 컨스트럭티비즘, 데스틸 운동. 데스틸이 여러분 뭐였죠? 더 스타일을 데스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미래주의, 다다이즘, 예술사조의 맥을 이어가는 초현실주의가 등장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대표적인 작가는 마송, 달리, 에른스트. 그래서 이들은 프로이드의, 자, 꿈을 해석한 프로이드 알죠? 여러분들? 자유연상법을 배경으로 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양상은 눈, 입술, 가슴 등의 인체적 일부 또는 새, 나무, 꽃나비 등 자연물을 복식, 의상이죠? 우리가 복식을 의상이라고 그래요. 의상에 표현하거나 꼴라주 기법. 그렇죠? 그림은 꼭 화판에 물감이나 유화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갖다 붙이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물건들을 갖다 붙이는 걸 우리가 꼴라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자, 포스트 보면요. 길더의 포스터. 그래서 리타 헤이워드가 입은 드레스는 1960년대까지 또 유행을 하였고, 자, 40년대 전쟁 좀 보면 어때요? 이렇게 유틸리티 클로스 해가지고 의복을 단순화, 축소화, 옷감 절약을 위한 거죠. 그러면서 밀리터리로 군인 의복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카키, 그렇죠? 우리가 매트한 녹색이 유행하죠. 그러면 유틸리티 클로스 보니까 뭐예요? 옷감을 전략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의상. 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모자도 쓰고 머리 웨이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진들을 통해서 이 당시 때 우리가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 쪽이니까 어때요? 어둡고 딱딱하고 절제된 검소한 이미지죠. 그러면서 밀리터리 룩이 1944년까지 지배적이었고, 또 한동안 우리가 요 근래에도
한 10년 전에 밀리터리룩 많이 유행했었죠. 예, 이렇게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울드룩, 대담함은 보울드라고 그러죠. 자, 전쟁이 끝난 직후엔 평화로운 기운이 도래했음에도 전쟁의 영향이 남아 위험 있게 보이는 남성적 분위기를 선호하였다. 그래서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죠.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를 좁힌 상의에 짧은 스커트, 군복에 쓰이는 포켓 등이 유행하였는데 이를 우리 보울드 룩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 핀업걸 룩 한번 보면 우리 전쟁 영화 할리우드 전쟁 영화나 아니면은 때로는 전쟁 영화에서는 군인들의 막사, 그 다음에 감옥을 소재로 한 영화들 보면 어때? 우리 쇼생크 탈출 보면 어때? 탈출할 때 그 구멍 뚫기 전에 여자 사진 붙여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쵸? 그 재수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쁜 여자 사진들을 이렇게 그려요. 요즘도 이렇게 달력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많았고 요즘 어때요? 이렇게 소주 광고나 이렇게 맥주 광고 보면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핀업. 그렇죠? 핀, 앞정식으로 핀을 꼽는 거죠. 사진이나 그림을 앞정 또는 옷핀으로 벽면에 붙이는 걸 우리가 핀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걸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성의 사진을 붙여놓는 거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파병된 미군들의 철모, 막사, 비행기 이런 거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 환상을 자극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고 이를 핀업 걸이라고 했다. 그래서 CF나 뭐 이렇게 광고 촬영을 할 때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 깜찍한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를 끄집어내면서 뭔가 이렇게 포즈를 뽑아낼 때 핀업걸 스타일에서 또 우리가 영감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오늘 40년대 전쟁 이후 자, 남성적인 위상의 반기로 뉴룩이 등장. 전쟁은 잊어버리고 옷의 여유를 느껴라. 이러한 아이콘을 갖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둥글고 처진 어깨, 가슴을 풍만하게. 플레이어형, 머리도 어때요? 이런 흐름들도 보고, 부르주아적 귀족적 취향. 그 다음 대표적인 아이콘은 40년대 리타 헤이워드. 자, 그럼 했더니 결혼형이 아니죠? 네모난 얼굴에 강조된 턱선이 유행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시대적병이 전쟁이니까 어때? 좀 강인한 여성상이 인기를 끌겠죠. 그래서 네모난 스퀘어. 그렇죠? 밝은 핑크톤의 건강한 피부 표현, 두툼해지기 시작한 눈썹, 두터워지기 시작한 두툼하고 큰 윗입술. 30년 된 입술이 어때요? 이렇게 넓게 그렸죠? 길게 그렸죠? 이때는 아랫입술. 그리고 넓은 입술선에 과정된 인조 속눈썹, 눈꼬리를 치켜 올려 강조한 눈. 그러면서 머리도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 세팅 말아놓고 플래퍼룩, 그쵸? 핑거 웨이브, 물결 룩으로 이렇게 브러쉬 아웃 해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많이 만들어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러한 트렌드를 만들 땐 이런 것들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또 우리가 기술력을 늘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던 50년대로 들어갈게요. 자,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본주의와 사회진영을 이끌어 이제 두 개의 양대 냉전 체제를 열었죠. 그래서 유럽은 정실적 물적 폐허에서 허덕였고 동유럽이 어때요? 또 공산화돼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 풍조가 만연하여 할리우드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각광을 받으며 이들은 대표적인 패션의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죠. 자, 우리 아이콘에 대해서도 배웠죠. 어떠한 한 인물이 하나의 아이콘과 심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덱스 생각나죠? 그 사람의 이력. 예, 이랬을 때 시대의 아이콘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전강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사회문화적 배경 보면 전쟁 후 미스와 대립했고 소비 중심주의, 컨슈머리즘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합성 섬유, 나일론이 발명되고 TV의 보급과 우주 경쟁이 일어나고요. 락앤롤에 유행했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렇죠? 자, 영화 속의 주인공이 패션을 주도하기 시작한 점. 오늘날은 TV 속의 주인공들이 패션을 금방금방 주도하죠. 그러니까 유행이 좀 빨라졌죠. 그 다음 비트, 두드리는 거죠. 비트족, 히피족의 표본이 됐죠. 그래서 50년대의 대표적인 여배우는 오드리 헵번과 마릴린 monroe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드리 헵번. 평생 좋은 일만 하시다 가셨죠. 자, 헵번 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머리 스타일은 어때요? 좀 짧죠. 이게 이탈리아 페이지보이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헵번과 또 패션 디자인인 지방시가 만나서 우아한 드레스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지방시의 의상을 입고 출연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거죠. 헵번, 사브리나 7부, 그쵸? 사브리나 팬츠. 예.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발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프리 팬츠, 만보 팬츠로도 불리기도 했다. 근데 사브리나 팬츠라고 그런다. 그다음 우리가 마릴린 monroe는 뭐야? 버블펌이죠, 버블. 거품이 나오는 듯한 웨이브를 많이 이용을 많이 했고,
헤어스타일은 버블인데 이제 또 우리는 버블 스타일을 또 베이비 펌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지만은 기존에 있는 역사의 흐름을 기존의 용어를 쓰고 내가 뭔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틀리면은 새로운 용어가 이제 또 이렇게 언어의 발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미용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자기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배우는 사람에게 커다란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더 많이 참학습을 하셔서 용어를 새로 만들 거면 기존에 없는 거에서 나와가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을 때 그걸 우리는 개념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그거 하면 다 아는 거. 이러한 개념이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용어가 새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용어라고 그래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건데 잘못 알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의미하는 거는 지식적인 오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학습을 하셔서 진짜 내가 유행을 선도해 나간다면 과거의 흐름과 과거의 스타일과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발상을 만들 때 커다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 자체도 베이직이라고 합니다. 예, 베이직은 어때? 토대죠. 뭘 만들려면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긴 미용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미용 인생 중에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큰 부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같이 열심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더 좋은 교육과정 갖고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못 넣어볼게요. 피부톤, 빛이 있는 건강한 인상. 눈썹은 바깥쪽으로 치켜올린 모양. 그래서 아이, 자, 내추럴이죠. 살구색 밝은 브라운. 그래서 풍부한 마스카라, 인조 속눈썹, 짙은 아이라이너. 그래서 이가에 또 애교점. 립스틱은 빨간색. 섹시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50년대 초 테디보이 스타일. 자, 이제 남성 스타일인데 자, 1950년대 초 런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과장된 스타일의 에드워드 룩. 롱자켓에 싱크브레드, 칼라나 컴퓨터 벨벳을 댄 것으로 영국의 위대함을 상징하고 미국 문화와 이제 대등하게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56년 엘비스 프레슬리 락큰롤이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결합했고 이때부터 테디보이라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이제 기존 사회에 반항하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성난 사람들 이렇게 돼버려요. 테디보이. 그 다음에 락앤롤 룩, 그 다음 그래피티 룩 해서 락 패션이라고도 한다. 로큰롤은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으면서 젊은 층을 사로잡았던 포뮬러 뮤직인데, 자, 로큰롤 뮤직이 열겠던 젊은이들이 스트릿 패션을 락앤롤 룩이라 한다. 그래서 아메리칸 그래피티, 그래서 그래피티 룩 해가지고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어째 다시 리메이크 된 거죠. 다시 유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양키룩. 예, 1950년대 아메리칸 룩인데 여성들은 게더 스커트나 타이롱 롱 스커트에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여기 보면은 이런 느낌들 보일 거예요. 예, 포니테일은 머리 묶은 거죠. 그다음에 빨간 매니큐어, 남성은 만보 바지. 그래서 리젠트식으로 해서 앞머리를 높게 하여 뒤로 빗어 넘기며 옆머리를 붙인 스타일. 요즘 약간 메트로섹슈얼 계열이 여긴 붙이고 여긴 띄우면서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여긴 부 볼륨을 주면서 끝은 날리고 여기는 붙여요. 2대8 가름마로 해서 요거는 이제 리젠트식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19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보면서 30년대 버전의 흐름, 40년대의 흐름, 50년대. 이러한 의상이나 패션이나 문화는 어때요?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서로 결합하면서 서로 세포가 증식하면서 이렇게 문화적 발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같이 우리 같이 전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